자, 6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반응적 행동에 대한 예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 일어서서 걷는 거, 핀으로 손을 찌르면 손을 재빠르게 빼는 거, 음식이 있으면 타액을 분비하는 거, 손발 다리를 움직이는 거, 밝은 빛에 노출되면 동공을 수축하는 거. 그냥 딱 봐도 그냥 반사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 일어서서 걷는 거, 손하고 발, 다리를 움직이는 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죠. 자, 기역과 니은과 미음은 의지를 가진 조작적 행동에 대한 겁니다. 의지가 있죠. 자, 말고 핀으로 손을 찌르면 손을 빼야지 생각하고 빼는 거 아니죠? 음식 있으면 저절로 침이 고이고 밝은 빛에 노출되면 동공이 수축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디귿과 리을과 비읍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지가 유기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고, 기역과 니은과 미음이 의지를 가진 조작적 행동, 반응적 행동이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64번에도 같은 이야기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유기체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능동적인 면을 강조한 거잖아요. 2번 보시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의 인간은 수동적인 유기체다 그랬죠? 아니죠. 되게 능동적인 유기체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1번, 3번, 4번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유기체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작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A하고 B번을 보세요. 알려져 있는 자극에 의하여 인출되는 행동, 무조건 자극에 의하여 인출되는 무조건 반응, 이거 다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 A하고 B번 빼고 자, C번 단순히 유기체에 의하여 방사되는 행동 그랬죠. 방사는 중심에서 이렇게 끝으로 사방으로 뻗쳐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일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사, 일상 행동. 우리말도 한번 복잡하게 쓰고 어렵게 쓰려면 끝도 없이 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사, 일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휘파람 부는 거, 일어서서 걷는 거, 손발다리 움직이는 거, 의지를 가진 행동이죠. 그리고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결말에 의하여 통제된다. 통제된다. 그죠? 결말에 의한다. 결국은 의지를 가진 행동이라는 뜻을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통제된다 또는 그 결말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말은 의지를 가진 존재의 행동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와 D와 E가 되어 있는 4번이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66번. 그러니까 한상심 시험 보시려면 이런 말장난과 꼬인 말에 좀 익숙해지셔야 하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 자격증 대비하는 문제의 이 말장난들을 오래 접하시다 보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 활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면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저번 제가 열받아서 얘기했던 그 형식 도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신 능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말장난만 너무 접하다 보면 내 언어 생활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66번. 한 번 더 볼게요. 조작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알려진 자극에 의하여 인출된다. 이거는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반응적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반응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적 행동이라는 말이 조작적 조건화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디귿 보세요. 선행하는 자극에 의존한다. 기읍과 디귿이 비슷하면서 같은 말이죠. 고전적 조건화 말이고 니은과 리을과 미음과 비읍은 조작적 행동, 유기체, 능동적인 의지를 가진 유기체의 행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이 대부분이다. 이 말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기체는 능동적으로 살아가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본능이나 자극 반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기체에 의하여 방출된다라고 했어요. 이번엔 방출이라고 했네요. 방출은 방사보다는 조금 쉬운 말이죠. 그렇죠? 알려진 자극과 관련이 없기에 자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행동 결과에 의해 통제된다. 아까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 니은과 리을과 미음과 비읍이 정답입니다. 67번 보세요. shaping. shape가 뭐죠? shape. 형태잖아요. 형태,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모양을 잡아가는 거 정도,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거를 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 목표 행동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배워요. 하위 반응, 이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하위 반응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을 shaping, 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죠. 돌고래가 제주를 배우는 거, 또는 원숭이가 제주를 배우는 거, 서커스단 단원이 뭐 제주를 배워서 하는 거, 또 이런 거 행동 조성법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행동기술 같은 거. 말 하나 더 알아두세요. 조성법, 조형법, 계기적 근사법. 비슷도 안 한 말을 막 붙여놨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67번 보기를 보세요.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다. 차별적 강화와 계속적 접근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수가 초보한테 뭐 저글링 같은 거 하는 걸 알려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글링도 공 하나 가지고 한번 다뤄봐 익숙해지면 뭐 공 떨어뜨리고 놓치고 하다가 성공하고, 그죠? 그러다 성공하면 2개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칭찬을 해주죠. 칭찬을 해주되 되게 차별적으로 하겠죠. 이런 걸 뭐 차별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적 접근 뭐겠어요. 뭐 계속 시키는 거죠. 이런 걸 조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68번 보겠습니다.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놨어요.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요.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네. 처벌은요, 벌 주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억압시킬 수는 있어도, 못하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도 습관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견고한 건데요. 그죠? 네. 그래서 68번에 3번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 그 일시적으로 반응의 재현 확률을, 그 행동을 잠깐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비효과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단지 그 행동을 못하게 꽉 잡는, 억압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69번으로 넘어가면, 자, 쉔필드라는 사람께 나오는데요. 쉔필드는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라고 하면서 행동하고 환경의 기능적인 관계를 강조한 학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와 쉔필드의 2차적 강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2번, 4번, 5번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강화를 야기하거나 또 수반하는 자극은 강화 값을 갖게 됩니다. 강압과. 얘를 조건화된 강화라고 하고요. 말은 어렵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상관된 강화가 정적이면 2차적 강화도 정적이고, 상관된 강화가 부적이면 2차적 강화도 부적이 된다. 네, 일관돼야 됩니다. 강화물을 주거나 또는 뭐 부적 강화니 부적 처벌이니 뭐 정적 처벌이니 정적 강화니 이 과정에서 강화가 2번, 3번이 겹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적으로 줄 건지 부적으로 줄 건지는 강화에 있어서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정적으로 줬다가 부적으로 줬다가 부적으로 줬다가 정적으로 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보기를 보시면요. 형성된 2차적 강화는 수동적으로 앞선 자극에 묶여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일단 형성되고 나면 2차적 강화는 독립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쉔필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그거래요. 반응과 어떤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관계가 적절히 선택이 되면 어떤 자극도 강화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문제 행동을 없애고 어떤 좋은 행동을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자극 강화물을 막 주잖아요. 근데 어떤 자극도 그걸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글쎄,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준다? 이거는 뭐 좀 추상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것도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사탕을 주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는 거 말고 손가락으로 예, 이마 한번 톡 건드려 주는 거, 아우, 코 건드려 주는 거, 예, 이마는 벌 같으니까 이만 들이미는 것 같잖아요. 코 한번 톡 건드려 주는 거, 이런 것도 강화가 될 수 있고, 과자 쥐어주는 것도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반응과 변화의 시간적 관계가 적절히 선택이 되면 된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어떤 반응을 해주면 그것도 강함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이런 2차적 강화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코를 톡톡 건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예, 이런 강화가 일단 형성이 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자극과 반응 결과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제 코를 톡 건드리는 행동을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강화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형성되고 나면 예, 2차적 강화는 수동적으로 앞선 자극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고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는 걸로. 네. 그리고 네, 쉔필드라는 사람입니다. 뭐 스콘필드가 아니라 쉔필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70번으로 넘어가면 예, 프리맥의 원리, 예,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느 건가요? 1번. 너 숙제부터 해. 숙제 끝나면 좋아하는 비디오 보여줄게. 이게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차별 강화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DRO 차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DRI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세심하게 들어가면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냥 차별 강화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강화인 건 아시죠? 그렇죠? 자, 이야기하는 5분 동안 얌전히 앉아있으면 사탕 줄게. 이거를 만약에 5분 동안을 빼보세요. 예. 이걸 색깔을 바꿔서 네. 지금 이게 예, 5분 동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얌전히 앉아있으면 사탕 줄게? 그래서 아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 개념을 넣었잖아요. 강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또 쫙 나뉩니다. 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얌전히 앉아있으면 사탕 줄게. 요게 강화인 거, 그것도 되게 차별, 조건적인 강화인 것만 아시면 돼요. 동생을 때렸으니까 넌 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앉아있어. 이거 뭐였죠? 예, 저 일시격리법이죠. 일시격리법. 타임아웃 또는 일시격리법. 참고로 이 차별 강화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행동, 나쁜 행동은 없애고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해서 늘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거를 모르시진 않겠죠.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차별 강화는 네, 나쁜 행동은 없애고 좋은 행동은 칭찬해서 늘리는 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을 두면 그 앞에 또 뭐가 많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 토큰 경제 스티커 5장 줄게. 시험 통과하면 줄게. 그 칭찬 스티커 모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부적 연습법. 네가 좋아하는 오락 24시간 동안 꼼짝 말고 해. 이거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것 같은데 네, 써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 그래도. 자, 그리고 71번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아예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뭐였지 하시는 분은 12번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겠고, 강화의 효과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거 예, 이해하셨으면 바로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변동 비율이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 고정 비율이고 간격은 그 다음이죠. 변동 간격, 고정 간격으로 가는 거.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게 온라인으로 직접 강의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는 맞는데 대면으로 이게 직접 안 하고 녹화를 해놓으니까 참 좋은 게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네요. 몇 번 영상 보고 오세요 하면 되니까요. 자, 72번으로 넘어가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상관이 없는 거. 네,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상관이 있고 체계적 둔감법은 예, 행동주의 중에서도 고전적 원리였죠. 그쵸? 예, 3번입니다. 이게 다 옛날 거라서 이런 걸 언제 써 하면요. 언제 쓰는지 궁금하시면 동물농장을 보십시오. 제가 동물을 키우지는 못해서 동물농장이나 그러니까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거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조건인데 체계적 둔감법인데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어요. 네, 보시면 문제 행동을 하는 동물들한테 쓰는 데는 직방입니다. 인간한테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인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사실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하여튼 애완동물은요. 동물은 인간하고 다르죠. 그죠? 걔네들은 정말 행동주의 요법이 잘 먹힙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셈 치고 보지 마시고 네, 귀여운 동물들 보시면서 저건 저거다, 이건 이거다 하시면 좀 더 편해지시지 않겠어요? 네, 그때도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73번. 이것도 미리 설명해 두니까 참 좋네요. 예. 자, 7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안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멈추시고 7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풀어보셨나요? 자, 73번. 다음은 어떤 원리인가? 엄마의 잔소리는 공부를 시작해야 중단된다. 이게 정적 강화냐, 정적 처벌이냐, 부적 강화냐, 부적 처벌이냐, 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자, 뭐였죠? 뭔가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부적, 뭔가가 더해지면 정적이었죠. 처벌과 강화의 차이가 뭐였어요? 나쁜 행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처벌, 좋은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면 강화. 엄마의 잔소리는 공부를 시작해야 중단된다. 이거 한 번 꼬아놓은 겁니다. 네, 유기체의 중심 행동을, 그러니까 유기체, 예, 중심 대상의 행동을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예, 공부를 시작하면 강화죠.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집니다. 부적이죠. 네, 공부를 시작하는 좋은 행동이 나타났으니까 강화고요.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졌으니까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적 강화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예,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걸로. 네,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부적, 네, 뭔가 더해지면 정적, 나쁜 행동이 감소하면 처벌, 좋은 행동이 증가하면 강화. 예. 자, 공부를 시작해야 중단된다라고 약간 말을 꼬아놨어요. 그런데 유기체 행동을 중심으로, 중심 대상의 행동을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써보면 명료해집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엄마의 잔소리는 줄어든다. 예, 중단된다. 그잖아요. 그죠? 네. 부적 강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74번으로 넘어가서 주위의 관심을 끌며 떠들던 학생에게,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애가 떠들면요, 학생이 떠들면 주위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강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학생이 막 떠들고 까불고 하면은 강화를 받은 거예요. 주위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을 넘었어. 안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어입니다. 속어. 속어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예전에는 보상을 받아서 강화된 행동이었다 해도, 자,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서 원래 주던 강화를 없애는 거를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속어는. 예. 강화 자극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를 속어라고 합니다.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문 앞에 철제 쓰레기통이 있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게 예전에 제가 어떤 우화집 같은 데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자, 철없는 10대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와서 와당탕 그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분이 꾀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습이 마치 나의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그 때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구나. 너희가 쓰레기통을 발로 찰 때마다 내가 1달러씩 줄 테니까 좀 마음껏 좀 해줄래? 한 거예요. 애들이 어땠겠어요? 그냥 와서 발로 차도 좋은데 돈을 준대요.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아이들은 그 후로 한동안 신나게 돈을 받아가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한테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서 1달러를 줄 수가 없네. 미안. 이러고 딱 그 행동을 멈춰버렸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씩씩대면서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이걸 뭐하러 해? 라면서 다시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 않았고 이 사람은 평온한 일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도 보이세요? 자,
신나게 돈을 받아가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장난삼아 아무런 보상 없이 쓰레기통을 발로 찼어요. 보상을 받아서 강화가 됩니다. 이 행동이. 그쵸? 그런데 이 행동 발생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쵸? 1달러씩 주던 행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쵸? 바람직한 결과, 1달러를 받던 그 바람직한 결과를 없애버렸어요. 행동 발생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속어입니다. 속어. 이해되시죠? 그쵸? 속어에는 반드시 이전에 강화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속어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을 것 같고, 예. 자, 75번인가요? 네, 75번부터는 헐이 나오십니다. 헐. 예. 이름도 어찌 헐인지, 나중에 햅도 나와요. 헐도 나오고 햅도 나오고. 예. 헐은 HULL입니다. 헐. 클라크 헐. 네. 아, 정말 헐이네요. 헐. 그쵸? 자, 헐은요. 이론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헐. 그쵸? 학습 욕구 감소 이론,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예, 참, 이 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추동 감소 가설도 있거든요. 예, 이 문제를 쭉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심리학자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어서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말 그대로 헐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라도 농담을 해야 조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했습니다. 헐. 헐. 네. 자, 볼게요. 이론에 접근하는 헐의 방법이 아닌 것은, 자, 5번 보세요. 이론은 정교화되고 추상적이 되면서 다듬어져야 한다.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5번입니다. 이 사람도 나름 조금 파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헐이 주장한 것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자, 76번으로 넘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예, 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역적인 방법 쓰셨고,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행동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리라고 했습니다. 네. 논리적 구성, 뭐 이런 거 정의의 논리적 구성으로부터 뭐 정리가 또 만들어지고, 공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기 76번 보면요. 번호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76번도 아닌 거하고 같은 거를 알아두세요. 지금 1, 2, 3, 4번은 헐의 주요 이론적 개념이 맞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5번에 필요란 부적 욕구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불반응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속어가 아니라 강화. 말 되죠? 그쵸? 자, 헐의 학습 욕구 감소 이론은요, 가설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서 욕구 감소 쪽에서 볼 때 강화가 어떤 학습에서나 발생한다는 것은 되게 본질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을 따르는 연역적 방법을 추앙했다고 합니다. 77번 계속해서 볼게요. 헐의 욕구 감소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금 1, 2, 3, 4번은 전부 다 헐 거 맞고요. 자, 5번에 조작적 행동을 포함하는 조건하는 반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R형이라고 부른 사람은 스키너입니다. 요거 스키너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75, 76, 77 쭉 보시면 지금 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맞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세요. 쭉 정리를 하셔서 나만의 심리학자 이론표를 쭉 만드셔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추가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추가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이겁니다. 78번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자 헐의 이론의 공헌점은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고 객관적인 행동적인 접근법이 인기가 있었고 네, 집단 속에서의 개인 행동도 예측하려고 했고 등등 다 맞는데 5번에 헐의 추동 감소 가설은 손다이크와 스키너 이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만족 요인, 강화 요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됩니다. 얘네들을 정의를 깨뜨리려고 한 최초의 시도라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욕먹고 있는 거죠. 뭘 이렇게 또 그냥 두지 뭘 또 불명한 정의를 깨뜨리려고 시도까지 하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넘어가시지.
네, 여튼 손다이크와 스키너에 반한다는 거, 예,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뭘 또 싸우고 그래. 그냥 두지. 아유, 진짜.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키너도요, 예, 범죄율과 문맹률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욕 먹었습니다. 네, 79번에 5번이 답입니다. 헐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스키너 이론에 대한 비판이고요. 1, 2, 3, 4번은 헐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예, 실험실 안에서 이제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의 행동은 뭐 설명이 되는데, 일반화 시키기에는 안 되는 거였다. 일관성이 없다. 예, 이론을 공식으로 막 썼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볼 또 환장하는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인 건 참 좋은데 유기체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심리 상태를 자꾸만 이론적으로 공식으로 써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욕을 바가지로 드셨다는. 네, 인간이 그렇게 공식대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끊임없는 연구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의 반응을 정형화해서 공식화해서 정확하게 맞는 어떤 것을 발견해내고 싶다는 건 요 필드에 계신 이 과학자분들의 어떤 정말 치명적인 어떤 마약과 같은 그런 욕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산대요, 진짜. 네. 그냥 수용하고, 그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게 통합적인 분위기입니다. 자꾸만 하나만 주장을 하고 계속 쥐뜯고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수첩 쓰실 때 어떤 이론으로 썼느냐? 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론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뭐다? 수련생이다. 수련생이 저는 이번 상담을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했습니다 하면은 예, 나중에 필기시험은 잘 보실 수 있는데 면접 보실 때 면접관들이 코웃음 칩니다. 수련생 주제에 네가 정신분석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데 이러고 공격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네, 수련생이면 겸손하게. 네, 여담이지만 그 한상신 면접에서 수련생 주제에, 네, 저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 면접관들의 눈으로 수련생 주제에 너무 잘난 척해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필기 붙으시고 저랑 같이 면접 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네, 80번. 다음 중 헐의 주요 이론적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 2, 3, 4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같은 상황에서 2개 이상의 양립 불가능한 반응이 인출될 때는 유효 반응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이 일어나는 게 맞겠죠. 더 강한 것이 일어나겠죠. 네, 5번은 말을 그렇게 거꾸로 써놨고요. 자, 81번. 헐의 교육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말 같은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을 헐의 교육률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2번. 헐 이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네, 2번. 실험실 안과 밖의 행동이 차이가 나죠.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밖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번이고요. 1번, 1번, 3번, 4번, 5번은 헐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죠. 자, 그래서 행동 잠재력, 경향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동과 습관입니다. 네, 83번에 1번 요거 1번, 2번이라고요. 추동과 습관이라고요. 84번 보겠습니다. 자, 강화인은 반응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강화인은 추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극이다. 강화인은 만족스러운 사상태가 아니라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가 따라오는 반응이다. A에 들어갈 말은 뭐죠? 스키너입니다. 스키너. 자, 그리고 이게 상자 안에 생쥐를 집어넣고 생쥐가 먹이를 계속 먹으려고 지렛대를 계속 만지잖아요. 반응 빈도를 증가시켰죠. 스키너
감소가 A에 들어갈 말이고 추동 감소 이론 이거 85번에서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요거 헐 겁니다. B에 들어갈 말은 헐. 그리고 자 만족스러운 상태가 따라오는 반응이다. 요거 손다이크 거죠. 네. 그래서 A에는 스키너, B에는 헐, C에는 손다이크가 들어가는 84번에는 5번이 답입니다. 추동 감소 이론이 뭐죠? 네. 자, 추동이라는 게 뭐죠? 추동? 추동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우리말도 어렵고 영어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차 타고 어디 가나요? 자, 이걸 추동이라고 합니다. 추동. 자, 물체에 힘을 가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니까 뭐 운전하는 것도 맞겠네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팍팍 격려하고 떠밀고 막 고무시키고 하는 거를 추동이라고 합니다. 자, 추동 자극 감소. 갈증을 느끼고 있는 동물한테 물을 줬어요. 쥐가 목이 말라고 배가 고파하고 있는데 자, 뭔가를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뭘 먹었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뇌에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영양분이 없는 사카린을 가지고 배고픈 쥐를 훈련시킬 수가 있다. 추동 자극 감소입니다. 이거를 막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추동 자극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그래서 추동 자극 감소인 1번이고요. 86번을 보시면 86번에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일단 너무 길어지면 보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8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